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반도체 ETF 쪽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영상으로 계속 오픈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공개 영상으로도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보셔야 이해가 그나마 될 부분은 첫 번째 차트의 타임프레임입니다. 현재 이미지에서는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확장 4시간 차트, 정규장 차트로는 2시간 차트이고요. 다음이 스토캐스틱 설정값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이고요. 확장 4시간 기준으로 42평선을 이탈할 때 첫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짜증이 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또 반도체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면 나스닥과 S&P는 얼마나 올라간다는 거야 라는 의심도 들고, 하지만 반도체 차트로만 이 영상을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제 기준에서 캔들이 42평선을 완벽히 이탈해서 80에서 122평선 사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명 못 먹어도 매수받기에 들어갔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80에서 122평선까지 내려오면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반 정도 혹은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 10, 20, 42평선의 이격도가 벌어지죠. 여기서 한 번의 상승으로 정고점까지 가는 경우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희박한 확률에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는 것도 본인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20에서 42평선쯤에서 약간의 눌림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다시 떨어지니 저점 이탈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롱 매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첫 번째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비중에 따라서는 당연히 추후에 반등에 실패했을 때 손절액이 커지지만 들어가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그건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고,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져서 물리더라도 손절하고 싶지 않다면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결국 매수의 비중이란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절도 못하는데 상승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비중 크게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익을 잘 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또 통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캔들이 80에서 122평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22평선이 42평선과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렴시켜서 골드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빨간색이나 보라색 파동에서의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이상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매수 비중이 너무 적고 나중에 추매 비중을 실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좌측을 보면 보라색 중파동, 소파동 모두 저점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파동, 빨간색 파동에서 저점을 높일지도 말지도 모르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캔들이 12평선 위로 제대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모험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의 가장 좋았던 부분이 첫 번째 저점이 나왔을 때 빨간색 대파동 깊이가 매우 깊다라는 것. 근데 현재는 빨간색 대파동 깊이가 살짝 모자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20에서 42평선까지 캔들이 반등했다가 잠시 이평선 수렴시키로 내려올 때 두 번째 대파동의 깊이가 첫 번째보다 더 깊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첫 번째 저점을 깰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 비중에 따라 손절을 일단 하고 관망을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건 비중에 따라서 결단을 할지 말지입니다. 본인이 이 상품에 10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을 설정했는데 100만 원 정도 첫 매수를 했는데 저점 이탈을 한다고 해서 손절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이해하지 않겠죠. 그런데 1000만 원 중에 500이 들어갔는데 저점 이탈을 한다면 당연히 손절하는 걸 나중에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SOX의 상품이 여기서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매도하려는 포지션은 전고점 부근이거나 그 위까지도 바라본다면 피보나치를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전고점까지 가서 바로 아래로 밀려버릴지도 모르기에 결국 매도 또한 완벽한 고점 풀매도를 하려는 마인드를 버리시면 편해집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고점에 풀매도했더라면 하면서 계속 지켜볼수록 배가 아프지만 그걸 매번 맞출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SOX의 상품 SOXX ETF가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전고점까지도 갈 경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좀 더 큰 타임프레임 2일봉이라는 차트에서 보면 다음 주에 3개의 캔들이 더 나옵니다. 스토캐스틱 맨 아래 소파동이 바닥까지 갈지 아니면 위로 턴을 할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의 녹색 선과 노란색 선이 고점 부근에 닿아가죠.
여기서 일명 스토캐스틱 K와 D선의 데드크로스가 바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캔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바로 화면의 노란색 선 42평선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캔들이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다고 해도 고점을 낮추는 스토캐스틱 소파동을 완성시켜버리면 42평선 만나러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을 못 가고 밀리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일봉의 42평선은 일봉에서는 81이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 입장에서는 지금 첫 매수한 물량이 전고점을 가서 매도를 하던지 혹은 내가 물린다 하더라도 이일봉상 42평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본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인 셈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확장 4시간 차트에서 캔들이 80에서 122평선까지 가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못 먹어도 매수 받는 거다. 근데 이게 반등에 실패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당연히 확장 4시간 차트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위 상위 차트 일봉에서의 80에서 121 이평선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두면 된다. 반대로 상승 추세를 오래 더 유지하고 싶다면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의 K와 D선이 크로스가 나온다 해도 계속해서 과매수권에서 상승을 유지하면 반도체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피보나치 그 위 레벨까지도 올라가겠죠. 결국 한 번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고점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뿅망치 맞고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의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서 이일봉 기준 42평선을 캔들이 만나러 갈 것인지 물론 운이 나쁘다면 42평선에서 반등에 실패하면 더 아래로 밀리겠지만 그건 일단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일봉 기준 42평선 아래 장기 이평선들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좌측 사례를 보면 42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실패해도 아래 장기 이평선 80에서 122평선이 지탱해주니깐 거기서 반등에 성공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깐 설령 SOXX 상품이 상승 추세가 망가져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일봉 기준 42평선 부근 일봉상 80에서 121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위로 올라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직 정배열을 갖추지 못한 이일봉 차트에서 42평선까지 내려온다 해도 지지받고 위로 다시 가면 아주 훌륭하겠지만 혹여라도 42평선 부근 아래를 뚫고 내려가면 롱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일봉상 80에서 121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온 게 아니기에 나올지 말지 모르는 큰 하락은 일단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계획을 짜면 될 것 같다. 전고점을 가도 좋고 아래로 하락해도 좋고 이런 마인드로 SOXL 투자를 한다면 SOXL이라는 3배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큰 수익 보려고 무리하게 비중을 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됩니다. 상품은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눈을 멀게 만드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